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폭은 지금 1%대 중반에서 2%대까지 코스닥이 각각 움직이고 있고요. 전 시간대보다 낙폭이 조금 더 다시 깊어지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 것 같은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기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셔서 방송 전으로 방송 중이 아니어도 저희 전문위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홍성학의 장중일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홍성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장 이슈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 먼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오늘 오전 10시 50분경에 나왔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병 이상설, 이번에 수술 이후에 거의 사망했다라는 어떤 수준의 CNN 속보가 나오면서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오전에 급락을 했었죠. 코스닥 시장은 장중 한때 5%까지 빠지는 어떤 그런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고요. CNN 속보는 위중하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시간 이후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확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굉장히 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오늘 동아일보 기자 얘기로는 북한의 최고 고위층에 대한 어떤 건강 문제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만약 확인 가능하다면 관계된 사람들은 거의 숙청당한다. 그런 기사도 났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실제 우리가 북한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특히 저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식시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유가거든요. 국제유가의 하락. 국제유가가 저희 울티마에서는 18.9불 하단 가격 18.9불대를 방어할 거다. 그 가격이 깨지면 13.4불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롤오버되면서 이제 거래 월물이 5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가면서 일단 20불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현재 유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석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석유 전쟁 당사자는 외형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은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이제 힘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힘을 합쳐서 미국을 협공하고 있다. 그 얘기는 수차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미국 셰일가스 업체로 인해서 전 세계 산유량 1위인 사우디가 석유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미국한테 뺏긴 지가 오래됐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셰일가스의 기술 개발, 셰일가스 청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추출하는 단가가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한 80불 정도 됐었는데,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재 40불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우디를 비롯한 전 세계 산유국들한테 굉장히 치명타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은 지속적인 채굴량을 증가시키고 계속해서 공급 1위 업체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석유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유가가 급락하는 상태. 특히나 코로나 이전부터 석유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석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과 원자재 시장의 상품 가격의 특성은 좀 다른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원자재 시장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주식은 어차피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시장이지만 원자재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실수요자들은 적절한 재고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석유의 실수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수요자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실수요자와 실공급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실수요자의 재고 확보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싼 가격에 미리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수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 재고를 안고 있을 때 발생하는 손실, 판매 가격이 전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고량을 줄이려고 하는 또 그런 수요에 대한 축소 현상이 더 깊게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실수요자의 가수요 부분이 나타나면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가세하면서 가수요를 더 증폭시키면서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데 현재 상황은 실제 실수요자 부분에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실수에 대한 부분이 급감한 거죠. 그래서 실제 러시아나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석유를 채굴하는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석유 공급량을 줄여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은 석유 산업 재벌들이고 그와 관련된 기간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인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계속해서 셰일가스의 업체들의 생산량을 정대시켰던 부분들을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더 이상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는 러시아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면에서 유가 하락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국가 재정의 한 60% 정도는 석유에 의존하고 있지만 석유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국가 재정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푸틴 대통령이 정권에서 물러나는 일은 사실 없잖아요.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중이고 사우디 왕족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올 11월 달에 재선을 해야 되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기반이 취약해지게 되면 재선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가 하락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치명타가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최근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위기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정치적인 어떤 입지까지 약화된 상태에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는 북한이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북핵 감축을 위한 북미 대화 회담이 재개되는 이 부분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은 미사일 몇 차례 발사를 했고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았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화답하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현상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유가 하락, 유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유가의 이슈가 수면 위에서 부상한 상태에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가 유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결정들, 무제한으로 돈을 푼다고 했으니까 돈을 풀겠죠. 돈을 풀고 관련 산업들, 텍사스에 위치한 석유 산업들, 관련 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가는 수면 위에서 부상하는 이슈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북한과의 북미 대화 회담을 한다고 떠들어본들 실제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듣는 순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것은 미국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만약에 북한의 현재 정치 지도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는 거죠. 실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은 다른 어떤 이슈들도 다 덮어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오늘 국무위원장이 CNN 뉴스 속보를 통해서
건강 이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주식시장이 또 붕괴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더 이상 뭐 유가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없다라고 만약에 밝혀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회복을 축하한다라고 축전을 보내고 그 이후에 북한과의 긴밀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그동안 단절된 대화를 진행하면서 평화적인 어떤 모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재선 가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온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 이상설에 의해서 주시장이 잠깐 붕괴되는 현상들, 순간적으로 드랍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과거 1995년인지 96년인지 제가 정부에서 다닐 때 김일성 그때 당시 김일성 주석인가요? 사망했을 때 주시장이 잠깐 폭등했었거든요. 폭등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 외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시장 내적인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 경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시장 외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버려요. 하루만 지나면 끝나버리고. 근데 오늘 시장에서 반응했던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급락할 수 있다. 지난번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어졌던 폭락 사태가 또 재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조들이 시장을 현재 굉장히 크게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에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한 상태이지만 이제 차면 엑시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런 게 터지니까 시장 끝나는구나 싶어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오늘 오전에 나타났는데 실제 오늘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시장은 더 좋아졌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장은 더 좋아졌다고 생각드는 이유는 잠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매물을 한꺼번에 정리시켜줘 버린 거죠. 순식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현재 넘쳐나는 자금들과 그리고 유가가 지배한 유가의 그 부정적인 요소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이 지배하는 요소를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실제 이전 3월 달에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는 뭐냐면 투자기관들,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자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마진콜들이었거든요. 가격 급락, 단기간의 가격 급락.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은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없고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압박할 만한 요인,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오늘 순재적으로 반영됐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앞으로 시장은 점점 더 시장 중심 종목과 비중심 종목 간의 시세가 차별화되는 현상들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지금 장중의 현상들 보면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게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1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시장 돌려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대북 테마주로 해서 막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종목들이 아닌 정상적인 종목들 가운데서도 지금 보면 시장 중심 종목으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오히려 반작용 현상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 된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지어서 유가의 문제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잘 없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에서 나온 속보가 아니고 미국에서 나온 속보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나머지 산유국들 간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네요. 네. 아무튼 재밌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심을 해야 되냐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매수했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섣불리 오늘같이 이렇게 장중에 흔들리는 어떤 구간에서 물건을 뺏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물건을 뺏겨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을 겪게 되냐면 주가가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에서는 주식을 사기가 힘들어져요.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안 그래도 최근에 시장 상황은 생각보다 계속해서 강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시장은 빠질 것이다. 어느 정도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부분들과는 달리 시장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불안감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나머지 주식을 또 던져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주식을 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과 우리 시장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보죠. 미국 다우지수 최근에 엄청나게 빠졌다가 절반 정도 회복한 상태고요. 우리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우리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나스닥과 비교해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지수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현재로서는 코스피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해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상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많이 비춰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랑 해외 시장이랑 동일하게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미국 시장은 훨씬 더 좋은 시장이고, 유럽 시장은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올해는 한국 시장이 제일 좋을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인지를 증명시켜준 나라이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언택트의 모든 기반들은 결국 IT거든요. IT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등등 삼성전기부터 시작해서 그와 관련된 하위 카테고리 연결사슬 원리를 이어지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해외 시장에서 비해서 부진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현재 고객예탁금 수준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수준까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객예탁금을 보면 현재 40조 수준이잖아요. 45조, 44조인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 시장의 자금은 지금 현재 고객예탁금 45조 정도 수준을 감안한다면 코스피 지수랑 비교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현재 자금과 비교해 본다면 거의 한 3,000포인트 이상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다들 그런 기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실제 지금 1분기 실적 다들 안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IT 기업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요. 대만의 TSMC도 이번 1분기 실적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듯이 우리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IT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리고 2분기가 되더라도 2차 전지와 통신 장비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실적들은 굉장히 우수한 어떤 형상들을 보여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우리가 월등히 높은 실적을 보여주게 되고 그런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의 기반이 시장을 밀어올리게 되는 요소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그 시장을 밀어올리게 되면 결국 자금들 또 시장에 또다시 유입되는, 지금 현재 45조대에서 머물고 있는 이 자금들이 최소한 50조, 60조, 80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 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 향방까지 지금 주식 주변 자금까지 하나하나 동향 살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성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시장 이야기를 워낙에 자세하게 짚어주셔가지고 마감 시황을 좀 저희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삼성 SDS 15만 7,5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할까요? 네, 이 종목은 펀더멘탈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 주가를 부양시키는 모멘텀은 좀 제한적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크게 늘거나 증가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가 자체 이제 펀더멘탈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주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13만 2,5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기를 일단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반등을 주면 1차 목표 가격은 18만 8,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UTI 19,500원에 비중은 8%. 이 종목은 조금 생소하네요. 네, UTI는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주가 흐름도
일시 반등 이후에 조금 박스권이 좀 갇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접근 안 하시는데 이제 이 종목에 좀 접근을 하셨네요. 이 종목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뭐 고만고만한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한 500에서 6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뭐 펀더멘탈이 그렇게 썩 좋아져가지고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이전에 이제 한번 시세가 난 이후에 박스권이 좀 갇혀 있었죠. 2019년도 초반에 이제 그때 이제 가파르게 좀 올랐다가 그때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셨다가 오랫동안 행보가 이어지면서 좀 이제 잊혀졌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급락한 이후에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19,500원이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 아마 접근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래쪽에 좀 보시면은 6,970원 정도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2차 반등이 좀 진행 중인데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겪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이제 이어질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 19,5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등을 주고 올라올 때 지지선 아래쪽에서 한 12,500원 정도를 꼭 지지하는 여부를 좀 보시면서 지지선 이탈했을 경우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UTI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와 있고요. 와, 이분 잘 사셨네요. 42,900원에 비중 절반 담으셨어요. 상당히 이제 아래쪽에서 잘 사셨고 예. 이번에 아마 급락하셨을 때 아래쪽에서 지금 잡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 이렇게 이제 잘 사셨으면 사실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42,900원 굉장히 이제 아래쪽에서 좀 잡으셨는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입니다. 중심이고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줄면서 매수로 일본 전환하는 이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를 놓고 지금 2분기 바닥 논의냐 아니냐 논쟁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행보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3분기 이후로 좀 보신다면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봐도 우상향 할 수밖에 없던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62,000원까지 드리는데 여기까지는 최소한 끌고 가는 전략을 좀 가지고 3분기 이후까지 좀 삼성전자는 끌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 분 중에서 가장 평단가가 낮아요. 예, 잘 사신 것 같고요. 미래에셋 때 5,200원의 비중 50%. 그냥 호재하고 악재가 참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져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마음 쓰러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부분이 맞냐 안 맞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위축된 부분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위험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제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국외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유동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유동성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지는 안 맞든 지금 현재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저가가 이제 3,500원 정도까지 형성됐는데 여기가 일단 저점부터 신뢰성은 꽤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반등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이제 박스권에 좀 등락이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이 이번 주 초반에 좀 조정을 받고 조정 정도에 그치고 주 후반부나 다음 주 넘어가면서 또 다시 이제 반등 기운에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4,7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 6,3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6,300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26,000원에 비중 20%. 이 종목도 참 그 변곡이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또 그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급락의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급락의 와중에 또 코로나19와 연관되면서 주가 하락을 좀 겪으면서 사실 이제 부침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 신약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거든요. 단지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 신약 모멘텀이 거기에 펀더멘탈의 플러스 알파로 좀 봐야 되는데 주가는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한올 바이오 파마로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이제 실제로 좀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보시면 800억대, 900억대, 2019년도 1000억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 35억, 50억, 170억.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신약
모멘텀이 아니라도 펀더멘탈만으로도 상당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신형 모멘텀에 대한 임상 결과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좀 겪었는데 이런 종목은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좀 길게 홀딩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빠서 내려온 종목이나 단순하게 임상에 그대로 주가를 부양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아래쪽에 14,650원 여기가 이제 지선인데 여기는 이제 저점으로서 실선 좀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고 이제 26,000원 정도 여기 매수하신 가격 근처 같은데 여기 정도 오면 이제 1차적으로 좀 부딪히는 매물대거든요. 25,000원에서 27,000원 요 사이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아마 요 구간에서는 조금 기간 조정 양상 좀 거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이 종목은 다시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종목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지주사입니다. SK 21만 5천 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7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21만 5천 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지주사인데 이제 SK는 굉장히 좀 지금 사실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SK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주사 내에 들어와 있는 밑에 자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사업 재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뭐 SK 네트워크사든지 뭐 SK 모든 파트에서 지금 주력 산업을 갈아엎을 정도로 사업 재편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어느 정도 재편 이후에 돈이 될 만한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은 상당히 좋다. 다만 그 재편 과정에서는 불가분하게 당장 실적이 뭐 크게 점핑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SK그룹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 재편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하는 쪽으로 전방 산업과 밑에 소재 산업 쪽으로 아마 줄을 다 세워서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 좀 걸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래쪽에 10만 원 정도 이번에 저점을 좀 형성했고 이후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전혀 뭐 매도할 이유는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탄력이 당장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을 좀 견지를 하시고요.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2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SK네요. SK 바이오랜드 23,05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호재가 좀 굉장히 많았던 종목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신형 모멘텀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대신에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반복이 되고 급등하면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점을 좀 형성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재가 됐을 때 추세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위쪽을 지금 보시면은 27,000원 한 500원 정도, 27,400원 정도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물이 좀 계속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여기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계속해서 고점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고 반면 이제 아래쪽에 18,700원 여기 지지도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SK 바이오랜드는 지금 한 18,700원 전후에서 한 27,000원 전후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시면 이 종목에 접근하시려고 생각을 가지시면 박스권 매매를 좀 롤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27,500원, 아래쪽에 지지선은 18,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랜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기아차 31,000원에 비중 25%. 현대기아차 사실 올해 뭐 신차들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코로나 직격탄 맞아가지고 지금 자동차 업계가 어렵죠. 네, 굉장히 이제 안타깝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2월달에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치를 좀 갖고 왔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운송장비 부품주들이 굉장히 큰 폭 뛰어올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는데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섹터를 다 합쳐도 운송장비업종이 하락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직격탄을 받았다는 거고 그 이유는 공장 자체가 대부분 셧다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힘들었다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이제 반등도점은 비교적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나오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이 운송장비업종에서 보시면 공장 셧다운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지금 현재 봉쇄령이 해제되면서 공장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보시면은 운송장비업종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한국항공이나 아스트 같은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항공 관련된 제작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가 이번에 이제 뭐
델타 항공이라든지 여러 항공에서 다시 제작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종목들이 또 큰 폭 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지금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공장 셧다운 때문에 큰 폭으로 내렸는데 공장 재개되는 것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른다.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21,500원, 여기는 이제 지수는 좀 신뢰도가 상당히 있는 구간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 구간에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은 1차 반등 이후에 지금 눌려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상승도 제법 강했고 시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이 2차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하계선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좋지만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위쪽에 목표 가격을 1차적으로 한 35,000원 정도까지 잡으시고,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코미팜 들어와 있어요. 23,450원에 비중 10%. 수많은 코로나 치료제 테마 중에 또 하나로. 근데 굉장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각광받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큰 폭 뛰었죠. 예. 굉장히 큰 폭을 뛰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이 한 번 정도 뛰고 고점 돌파를 못했던 가운데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번 큰 폭을 뛰었고, 상한가를 주면서 큰 폭을 뛰었고, 눌림 이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큰 폭을 뛰었죠. 그러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이후에 지금 이제 눌려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반등은 한 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강한 반등은 한 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번 반등이 이제 나오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시세가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청산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이전에 좀 지지했던 구간에서 의미가 있는 가격대 18,500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했을 때는 목표 가격을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2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미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25분 46초 지나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1879, 1880 부근까지 현재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자,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 쪽에 지정 확정 리스크가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확인된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없다 보니 정부 당국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지금 밝혀온 상황이고요. 이 CNN발 보도였습니다. 미국 쪽의 보도를 인용해서 국내 언론사들이 일단은 속보로 타전을 했죠. 국무위원장,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오늘 나온 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수가 한번 빠져내려왔다가 지금 휘청 한번 하고요. 2차 하락 나온 뒤에 지금 바닥 다지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장 후반에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1% 안쪽, 1% 내외의 하락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6,994억 원. 어제도 개인이 1조 원 가까이 샀는데 오늘도 꽤 많이 사네요. 어제 오늘 합쳐서 1조 한 6천억 원 정도를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 함께 파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 꽤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1,904억 원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은 오히려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갑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잘 달리는 모습들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이 이제 보일 텐데 여전히 셀트리온 상승 중이고요. LG화학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지금 휘청할 때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보합까지 올라왔고, 오늘은 근데 운송장비 업종들이 조금 힘듭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부품주에서는 만도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운송장비가 오늘 낙폭은 가장 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코스닥도 1.38% 빠집니다. 낙폭이 거래소 대비해서 더 큰데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쭉 한번 밀립니다. 밀릴 때 4%대까지 급락을 한 뒤에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2%, 2.5% 정도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겁니다. 한마디로 회복 속도는 꽤나 빠르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그나마 다행인 건 낙폭 줄인 뒤에 그래도 저점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795억 원. 어제도 개인만 사는 시장이었는데 근데 기관 매도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연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75억 원 정도의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다. 외국인은 584억 원을 팔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HLB가 10만 원 다시 깨지네요. 98,700원 낙폭이 좀 크고요. KMW가 낙폭 줄였습니다. 63,400원에 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 볼까요? CJENM, CJN 스튜디오 드래곤 나란히 2%씩 쭉쭉 빠지고 있고요. 슈젤도 1.81% 빠집니다. 헬릭스미스 보합이고요. 일단은 헬릭스미스는 상승폭 모두 반납했는데 엔진시스 관련 호재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장 자체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 낙폭도 좀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된다. 이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낙폭은 오늘 좀 이제 피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같은 시장은 샀어야 되는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은? 사실 이제 샀다기보다는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진입하기 어렵죠. 그렇죠.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어제부터 보시면 우리 시장이 단기심 조정권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만약 이제 상승 중에 굉장히 조정권이 아닌 가운데서 오늘 불이익이겠으면 뭐 바로 사도 되겠지만 어제부터 이제 살짝 우리 시장이 조정권이 조금 들어와 있는 모습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아마 불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할 만큼 시장이 악화된 건 아니고 일단은 제가 조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이 꺾이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진입을 조금은 자제해야 되는 거고 상당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니면은 신규 진입을 조금 자제하면서 이번 주 초반은 이제 시장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조금 있고 대신에 뭐 이 구간에서 지금까지 바닥권에서 매수했던 혹은 가지고 있는 주도주를 매도하거나 그럴 정도까지 시장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이 뉴스의 반응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 한 주체라도 뭐 방산주나 이쪽에 굉장히 대량의 쇼커버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왔으면은 좀 오늘 신빙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고요.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파생 쪽으로 크게 이제 해치를 좀 걸어야 되는데 선물은 오히려 장중에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 버렸고 풋옵션에서만 소량 해치 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뉴스 자체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시장은 이제 지금 살짝 조정권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에 들어갈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만 조금 속도 조절을 하시면서 보유 종목은 그대로 좀 가지고 있으면서 단기 종목은 이번 주 초반 좀 지나서 중반 정도 내일 이후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좀 접근해 나가는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조금씩 높아져 가니까 우리가 좀 적절하게 너무 추격권에서 쫓아가는 전략 말고 밑에서 받아가는 전략으로 좀 임하신다면 그렇게 아직까지 뭐 시장이 크게 뭐 두렵게 지금 다가서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관망하되 지금 상황에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도씩 지금 내렸네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 정확히 내리면서 1879.3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죠. 1.42% 내리면서 628.7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환율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9원 20전 올라가면서 1229원 7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한국 유니온제약 24,0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24,000원이 굉장히 이번에 이제 고점을 칠 때 아마 사신 것 같네요. 이런 종목은 이제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테마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24,000원 고점 치고 최대 거래량이 나오나 지금 사셨는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터질 때 고점에서 사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거기에 이제 청산 물량이 돼버리면은
어떤 경우는 반등도 없이 그대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이제 다행히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24,000원에 사셔서 만약 여기서 내가 본전을 좀 회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면 22,000원부터 24,000원 요 구간 사이에서는 전량당 청산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유니온제약 듣고 왔습니다. 나이백 와 있네요. 11,900원에 비중은 뭐 5% 많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전에 아마 시세가 한번 크게 났다가 행보구간 들어왔을 때 그때 사신 것 같아요. 작년 이제 10월달, 11월달 요때 이제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고 행보 이후에 지금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상승 N자형 들어가면서 기술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모습인데 거기서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을 형성해 버렸죠. 근데 거기가 대량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거기서 다 쏟아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좀 밀려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이번에 좀 하락했던 구간에서 6,800원대 정도, 6,700원 정도 지지선 형성했는데 사실 이 구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저점을 좀 신경 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6,700원 정도 잡으시고 11,900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상승 추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가 지금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고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크게 많이 나빠지지 않으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때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11,900원, 12,000원 요 사이에서 일단 청산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이백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코롱 73,000원에 비중 15%. 코롱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좀 뭐랄까요? 약간 많이 반전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매수가가 73,000원이 73,000원이요. 맞으신지 예, 맞다면 이분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는데 예. 만약에 이제 최근에 바닥 근처에서 샀었다가 하셨으면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워낙 73,000원이면 최근에 뭐 8,600원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아마 견디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뚝심은 제가 정말 존경해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코롱은 어쨌든 중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수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주식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롱은 최근에 이제 악재가 나왔다가 또 호재가 한번 나왔었죠. 그 호재를 받아가지고 일단 급등한 모습이 나는데 뭐 호재가 정확하게 체결돼서 뭐 시초 연기된 그런 호재는 아니죠. 죽었다 살아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한번 반등을 좀 줬고 지금은 다시 이제 눌려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가는 지금 한번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손바뀜이 나오고 나서 변동성이 한번 큰 이유에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개연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아래쪽에 지금 보면 한 17,500원, 17,500원 전후로 해서 아마 기간 조정이 좀 상당한 기간 동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반등을 좀 줘서 올라가게 되면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적어도 몇 달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반등 좀 본다면 그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한 29,500원인데 문제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73,000원이기 때문에 워낙 오래전에 매수하셨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난 본전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사실 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가격을 회복하려면 뭔가 펀더멘탈에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본전 가격대까지 논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을 아쉬우시겠지만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2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26,000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손실을 줄이는 게 지금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남광토건 1,250원에 비중은 20%. 오늘 상한가 가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상한가 갔는데 사실 지금 보면 건설업체 중에서 지금 상당히 좀 들어가는 종목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잘 나는 종목들.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형성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남북 경협과도 관련이 있고 중소형 건설 테마로도 관련이 있고 어쨌든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테마로 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남광토건은 오늘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올라갔기 때문에 뭐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내일 한 번 더 치면 14,700원 위로에서부터는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부터 한 15,000원, 한 700원, 한 1,000원 상가는 매물대가 있는데 만약에 내일 갭으로 이 매물대를 넘어가 버리면 일단 계속 홀딩입니다. 계속 홀딩이고 만약에 내일 이제 이 부분은 갭으로 넘어갔다가
넘어가지 못하고 14,700원 요 이후로 좀 내려오면 한 14,700원 정도에서는 청산을 하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광토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는 종목이죠. 파미셀 8,200원에 비중 10%. 잘 사셨네요? 네, 파미셀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테마고 원료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오늘보다는 어제가 중요했거든요. 어제 이제 21,000원 요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만약 돌파 못했으면 청산하고 돌파했으면 보유 관점인데 어제 이제 이 최대 매물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미셀은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지금 최대 매물대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매도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쪽에서 워낙 매수를 잘 하셨고 지금 최대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좋은데 익절 라인을 하나 잡아놓고 가십시오. 익절 라인은 아래쪽에 29,000원 정도 여기를 익절 라인을 잡고 여기를 훼손하면 일단 익절시키고요. 훼손하지 않으면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파미셀은 어떻게 보면 상승의 가장 핵심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꺾일 때까지 들고 가자. 개인적으로는 8,200원에 매수하셨는데 한 지금 3배잖아요. 대단하시죠.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들고 경우는 가시는지. 사실 21,000원에 그 초반에 시세 좀 났을 때 사실 던지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그걸 극복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최대 매물대를 넘어갈 확률이 저도 이제 거의 시대 확률을 계산하는데 사실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안 되는데 베팅을 해가지고 버티신 건데 그러니까 1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성공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밤새는 성공을 했다 그러죠. 예. 이분의 뚝심에 진짜 박수를 보내지만 다음번에는 어느 정도 분할 청산하시면서 좀 가실 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 갈게요. 182,500원에 비중은 15%. 이 종목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막 11만 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네,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예.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작년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어떻게 보면 박스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때 집중적으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긍정적인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화학 섹터가 여기가 바닥이다. 케미칼을 사야 된다. 하면서 이제 최선호주가 하나솔루션하고 롯데케미칼 이 두 개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제가 위험성이 이제 있다라는 부분 좀 강조드렸는데 그게 이 종목들이 그 섹터 내에서 탑픽이지만 실제 좋아서 탑픽이 아니고 다른 종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탑픽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좋다라고 인식하는 레포트로 인식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이때 샀었죠. 굉장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아래쪽에 114,0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뭐 펀더멘털 상으로 여기를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롯데케미칼이 11만 5천 원 정도 여기를 지수를 좀 잡으시고요. 지금은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2차 상승 구간에서 지금 추세가 상승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매도해야 되거나 그럴 관점으로 좀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21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 21만 7천 원 요 구간은 일단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데 지금 올라오는 모양으로 보면 돌파를 좀 시킬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21만 7천 원 돌파할 때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최종 목표 가격은 23만 6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3만 6천 원대까지. 자, 코덱스 레버리지 26,550원에 비중 12%. 인버스 할지 레버리지 할지는 사실 홀짝 게임이잖아요. 예,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어쨌든 뭐 잘못 사신 건 아닙니다. 예.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사셨던 것 그쵸. 같고 어쨌든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사볼 만한 종목이었고 다만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접근하실 때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이 ETF는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종목은 정해져 있고 내가 어느 타이밍에 살 거냐의 싸움이거든요. ETF는. 그러면 사고 파는 거를 기계적으로 어떤 진입가나 목표 가격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수익이 다 날아가거나 손실 전환되는 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6,165원 정도 지수는 좀 잡았고 지금은 시장이 일단은 반등 중에 조정권이지 하락으로 꺾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계속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아래쪽에 지수는 7,800원 정도 좀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좀 긴 관점으로까지 좀 들고 가신다고 보시면은 1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버리지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